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송조정입니다. 자, 재발 우려에 소규모 재개발도 조합 결성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재개발도 많이 익숙해진 용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있었는데 이런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제재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조합 결성 후에 집 못 파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빈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가 됐고요. 공포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올해 8월 4일부터 그날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 설립 인가 득한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날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거래가 안 된다, 현금 청산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은 조합 그 뭡니까 거래는 되지만 사실은 조합업 승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면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투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허락해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런 몇몇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여기도 이제 거래가 어려울 걸로 보여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빌라 거래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식 시장도 조금 비틀비틀하고 코인도 좀 그렇고 뭐 아파트 시장은 지금 거의 꽉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투자를 많이 몰리는 건데 특히나 여기서 조합수를 인가받게 되면 더더욱이나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더 초기 시장으로 많이 몰려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 규제가 필요한 법인지 여부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걸로 나타난 현상은 지금 예비 구역들, 이제 예정 구역이라고 하죠. 내지는 이제 될 걸로 나름대로 주민들이 추진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인 건 이제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소규모 재개발도 규제가 들어가는구나.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민간 재건축 같은 거 어쨌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무슨 재건축이든 뭐 단독주택 재건축이든 간에 재건축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시점 이후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조합원 지명도 금지.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은 관리 처분, 한참 지난 다음에 관리 처분서부터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는 개념인데 그 재개발 같은 건 사실은 관리처분 받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공사 짓고 이주하는 거니까 이 분양권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입주권 상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게 뭐 실효성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위에 딱 끊어버리니까 상당히 앞으로 긴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끊음으로써 불편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 좀 제약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금 통과된 건 아닙니다. 법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게 뭐냐면 민간 재건축은 이 추진위보다 앞서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서 제안하던 거를 안전진단으로 땡기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에서 하던 거를 조합 설립 인가로 땡겨서 더 빨리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 빨리 조합원 지명도 금지를 해서 거래량을 막겠다. 투기세를 막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그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빠르게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제 그 30년 연한 채워지기도 전, 안전지대 하기도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자, 어떤 개념인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공공이라든가 민간,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빠르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투기 세력이 몰려들까봐 거기에 대한 제재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비업계 관계자도 정부와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기 전에 투기 수요가 붙는 걸 막으라고 이번 규제를 추가하는 뭐 당연한 게 그거야. 모든 정비 사업에 일률적인 규제를 들이대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죠? 이제 굉장히 속도를 내고 많은 공급을 하고 싶으면서도 투기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모순된 어떤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하나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이런 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기사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 노후빌라 밀집 지역의 3만 가구,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정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권리 산정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 지금 4월 중에 한 25곳 정도를 모아타운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최초 고시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이사대책에서는 6월 29일이었고 그 다음에 9월 21일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고 이번에 1월 28일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고,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고시를 그 공모 선정일 기준에서 권리산정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거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딱지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게 뭐예요?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된 이후에는 구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뭐 재개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쪽에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교수님들이라든가 뭐 실전에서 많이 일하시는 그 분들 만나 뵙고 얘기를 좀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의 산정일이 사실 법률적인 안정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돼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법에 의해서 법리적으로 뒤집힐 여력이 굉장히 셉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월 중에 뭐 예를 들어서 4월 15일이다 이렇게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 이때는 거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봤자 개발돼봤자 나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니까.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될 것 같아. 사도 이게 왜냐하면 권리 산정 기준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모호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적 다툼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서울시가 져요. 서울시가 져요. 제가 이런 얘기 되나요? 예, 저의 해석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뜯어보다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법률 해석을 잘못했을 수 있고요. 뭐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근데 워낙에 똑똑한 분들 많은데 이걸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툼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기존에 뭐 한 5, 6년 정도 끌어서 권리산정 기준을 지정하고 나서 진행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죠. 그냥 한 거지 뭐 그동안은. 그죠? 지금 법률적 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얘네가 권리산정 기준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질 때 지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사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을 이거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더라도 굉장히 권리 산정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집힐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빌라 거래가 상당히 많고, 서울 공급 부족인 거는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빌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의 상승계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